안녕하세요. 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래 예측, 우리 흔히 점이라고 하는 미래 예측의 논리에 대해서 명리학이든 아니면 다른 학문과의 접점을 찾아서 제 나름의 논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철학을 전공은 했지만 철학이든 심리학이든 공부가 아주 깊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저의 어떤 논리로 풀어 드릴 텐데요. 보시다 보면 좀 쉽게 와닿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저보다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 보면 저건 좀 아니지 않을까 하시는 내용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학문이라는 게 죽어있는 학문이 되지 않으려면 자꾸 새로 본인만의 논리로 연구하고 새로운 점을 찾아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해서 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좀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제가 좀 많이 그리겠습니다. 미술을 잘하지 못해서 그림 실력이 형편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이 표는 흔히 이제 명리를 하시는 분들 기초 과정에서 오행의 상생 상극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여기를 목이라고 해 놓으셔도 되고요. 목화토 금 수. 서양에서는 사원소, 그러니까 물, 불, 흙, 공기를 세상을 이루는 사원소라고 했으면 동양에서는 목기운까지 하나 더 넣어서 5가지 원소로 세상을 구성하는 기운이라고 했고, 그 각 오행이 서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또는 어쩔 때는 제어를 해주면서 이런 관계 안에서 각 오행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게 동양 음양오행의 상생상극의 기본 원리인데, 저는 오늘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이용해서 세상과 그 다음에 인간이 관계를 맺는지에 대한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사주를 여기에다 놓고 그 다음에 뭐 목기운인데 화를 생해주고 토를 극하고 금이 목을 제어하고 수는 도와주고 이런 관계도인데요. 이걸 좀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닌 이게 이제 우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오행의 상생상극표 안에서 서로 관계를 맺듯이 우주도 이 큰 상생상극표 안에서 어떤 기운이 서로 이루어져 가면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안에 작은 법륜도가 또 하나 들어갑니다. 여러 개가 들어가요. 저는 이 중간에 상생상극도를 뭐라고 봤냐면 국가 또는 문화권이라고 저는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우주 안에 각 나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라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화권이니까 그렇게 있을 수 있는 또 소우주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개인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 법륜도 안에 또 조그맣게 또 이 상생상극도가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점들이 이 우주 안에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큰 우주의 상생상극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인간이 나누는 국가나 문화권이 있을 수 있고, 이 문화권 안에 각 개인이 또 이런 상생상극도를 갖고 작용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우주는 그 자체의 원리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나 기업도 가지고 있는 그거대로 돌아가고 있고, 그 돌아가는 거 안에서 인간이라는 소우주가 또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오늘 강의의 주제가 미래 예측의 논리가 뭐냐라는 거죠. 인간이
우주를 어떻게 파악하냐면 인간은 인식을 통해서 파악을 해요. 즉 인간의 눈, 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각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건데 인간이 받아들이는 세계는 전체가 아니에요. 우주는 그 자체가 존재하고 있어요. 얘는 이미 있어요. 우주는. 근데 인간은 그 우주를 인식할 뿐이에요.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흔히 뭐 명리학이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에 대해서 미신이다라고 얘기하는, 치부하는 거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식의 한계를 벗어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그거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우주 자체는 있는데 인간이 그 우주를 다 캐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우주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얘네는 얘네 나름의 원칙대로 돌아가고요. 인간은 또 본인의 갖고 있는 오행이나 십성의 어떤 관계도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묘하게 맞물리는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이 서양 분석 심리학자 융이 이제 여기서 동시성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 동시성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사주를 보다 보면 너는 몇 년 후에는 이러겠다라는 그런 예측할 수 있어요. 흔히 인성이 들어올 때 이 사람이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다든가 상관이 들어올 때 갑자기 본인의 외국으로 가든가 아니면 본인의 있는 관, 사회 규범을 벗어나는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그거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가 허무맹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명리를 공부하다 보면 지구의 자전과 공존을 통해서 사계절이 생기고요. 밤낮이 생기고요. 그 안에서 인간의 영향을 받는 거죠. 수가 많으신 분들은 수가 들어왔을 때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없는 기운이 들어왔을 때 혼란스럽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우주의 기운하고 본인의 개인적인 기운이 서로 맞물리면서 그 자체가 상생상극을 하면서 개인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영향이 긍정적으로 발휘될 때는 그 사람의 운때가 좋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기운이 너무 힘들면 그 사람의 운때는 나쁘다고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주는 그 나름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고 각 소우주들은 또 본인들의 메커니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미래를 아냐면 융이 얘기한 동시성의 원리는 어떤 인과로는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두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사건들이 이상하게 일치가, 의미 있는 일치가 이루어질 때 그거를 이제 융은 동시성의 원리라고 했고 그 예로 내가 며칠 있다가 일어날 거에 대한 예지몽을 꾼다든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내 감이 왠지 저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직관력이 발달되신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주 단편한 예로 융의 동시성의 원리가 타로의 원리에서 나와요. 타로는 저 오늘 며칠 있다가 이거 할 건데 그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해서 뒤집어 봤을 때 그게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융이 얘기한 동시성의 원리. 어차피 그렇게 벌어질 상황을 조금 미리 본인의 어떤 직관으로 타로를 열어봤을 때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지는 것과 거의 90% 일치하는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작은 우주예요. 이런 점들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이 인간들이 살면서 이 우주의 기운을 받아요.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돌아가고 있어요. 인간이 인식을 못할 뿐이지.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를 물었을 때는 여기에서 벌어지는 일과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개인이 일어나는 일이 동시성의 원리로 인해서 비슷한 일이 발생된다는 걸 본인이 카드를 뒤집어 봤을 때나 꿈을 꾸거나 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로의 원리는 그런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명리학도 큰 의미에서는 이런 우주와 인간 사이에 일어나는 동시성의 원리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 동시성의 원리가 전혀 어떤 원리나 근거가 없는 거라면 점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미래 예측의 학문으로 쓰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우주라는 거는 어떤 본인만의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고 인간도 본인이 갖고 있는 오행의 특징으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두 개가 이렇게 맞물리는 접점이 발생됐을 때 그 사람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칠판에 너무 지저분하게 그림을 그려서 조금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꼭 결론을 내야 된다는 강박이, 강박이 있어서, 내용 자체가 조금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제가 충분히 전달을 못하는 화면상이나 제 이제 아직 정리가 안 된 그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어느 정도는 한 70%만 전달이 됐어도 여러분들께 좀 오늘 제 유튜브 동영상이 세상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서양에 제가 영화도 엄청나게 영화 강의였는데 서양 영화들 중에요. 인간의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다루는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세상 어딘가에 나의 도플갱어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여러 개를 탐험하는 그런 그 감독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들이 동양이 명리학이 있다면 서양에는 양자물리학이 있어요. 양자물리학은 노벨 과학상까지 받은 되게 인정받은 학문인데, 그 양자물리학이 알려고 하는 게 이 우주의 존재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인간이 이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학문들을 만들어요. 근데 인간의 지식의 그 한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주의 전체를 파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우주는 그 자체로 있는데 인간이 그걸 알기에는 인간의 감각이나 지적 능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절대로 인간은 우주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인간도 소우주기 때문에 어떤 기운을 서로 주고받을 때 본인이 이미 앞으로 본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을 하고 있고 예측을 하고 있으면서 산다는 거죠. 그거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밝힌 게 명리학이고 서양에는 양자의 물리학이에요. 그래서 같은 사주를 갖고 있는데 왜 다른 일이 발생하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시간 반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그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갑자일주에 무슨 시까지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미세한 차이가 똑같은 일주나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과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 그 운동이요, 우주와 주고받는 운동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가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간이 발견한 우주의 원리 중에 미래 예측을 그래도 가능한 게 저는 명리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명리학 외에 뭐 주역이든 타로든 서양의 점성술이든 이걸 다 접목시켜 보면 그래도 사람이 우주에 대해서 조금은 더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멋있는 말을 하나 남기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 지면이 제가 감명 깊게 봤던 영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질서라는 것은 혼돈, 질서와 반대되죠. 혼돈은 또 하나의 질서인데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질서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혼돈은 우주 자체의 존재의 이유예요. 근데 그 혼돈 자체가 인간은 모르지만 그 안에 또 하나의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인간이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생겼고, 결국 명리학도 그런 우주의 원리를 밝히는데 하나의 방편인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이라는 거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학문이고요. 근데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맞힐 수는 없어요. 당연하죠. 인간이 어떻게 우주의 그 원리를 다 알겠어요. 하지만 진짜 뭐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는 어떤 그런 거는 좀 허무맹랑할 수는 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인간의 인생에도 기승전결과 희노애락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 이 사람의 가는 인생에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 학문을 통해서 지금 본인이 가는 길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면 수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방향이면 그거를 조금 더 좋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결론이 제가 하는 방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꼭 이 강의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인간은 결국 미세한 먼지, 작은 점에 불과하고
이 우주라는 거는 나름의 원리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이 우주가 이 작은 점들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인간의 개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결국 인간도 소우주기 때문에 우주와의 작용을 통해서 본인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떤 그 꿈을 꾸거나 어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인간도 우주기 때문에 서로 기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을 결론을 꼭 내야 된다는 이 강박이 저의 오행 중에, 네, 금의 기운인 것 같은데, 네, 결론을 꼭 내야 될까요? 제가 감히 어떻게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결론을 지금 내겠습니까? 결론은 앞으로 차차 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